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기편은 즉 몸을 바르게 다스리는 글입니다. 이 성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것을 보면 내 몸에서 착함을 찾고, 다른 사람이 악한 일 하는 것을 보면 내 몸에서 악함을 찾으라. 이와 같이 하면 건강을 체크하는 것과 같아서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은 뭔 뜻이냐면은, 남이 착한 일 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며 내 몸도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남이 악한 일을 하면 미워하며 내 몸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즉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바른 곡식을 먹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몸을 해치는 독초 열매를 먹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남이 하는 걸 보고서 내 자신도 어떻게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진짜 몸에 유익한 곡식을 내가 먹는 일과 같은 착한 일을 하고 있나, 몸을 해치는 독초 열매를 먹는 것 같은 악한 일을 하고 있나, 남이 하는 것을 보고서 내 자신에서 찾아가지고 올바른 길을 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경영록의 이제 말씀에 대장군은 남을 용서할 망정 남으로부터 용서받는 잘못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참다운 대장군은 잘못하는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으로부터 용서받는 잘못을 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한테 용서받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태공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귀하다고 해서 남을 천대하지 말고, 남을 천하게 보지 말고, 스스로 크다고 하여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사람은 모두가 평등함으로 서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높은 벼슬이나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 해가지고 얕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일을 이제 해서는 이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높은 벼슬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질서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지, 인권은 누구나 이제 다 이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원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잘못을 들으면 내 부모님 이름을 들은 것과 같이 하여 귀로는 듣되 입으로는 말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악한 말은 모든 사람을 해치는 독과 같기 때문에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해로운 독을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그 남이 이제 나쁜 악한 일을 하면은, 즉 악한 말을 하면은 내가 듣더라도 그걸 갖다가 또 다시 그 악한 말을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딴 사람한테 악독한 그 독을 전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강절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으로부터 비방을 들어도 성내지 말며 남으로부터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라. 남의 악함을 들어도 곧 동조하지 말고, 남의 착함을 들으면 곧 나아가 그의, 즉 그와 친절히 하며 또한 그를 따르며 기뻐하라.
그 시에 이르기를 착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고 착한 일 듣기를 즐겨하며 착한 말 하기를 즐겨하고 착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라. 남의 악을 들으면 가시나무를 짊어진 것처럼 여기고 남의 착함을 들으면 향내나는 난초를 몸에 찬 것처럼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선악 시비를 벗어나되 착한 일은 곡식이나 난초향 같이 생각하면서 착한 자를 따르며 즐거워하라. 악한 일은 독초나 가시나무같이 생각하면서 악한 자를 불쌍히 보며 멀리하라는 뜻이다. 이 내용이 이제 뭔 뜻이냐면은 그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악한 일은 내 몸을 해치는 가시나무나 독초 열매 이런 걸 갖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런데 착한 일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난초꽃과 같고 곡식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같이 착한 일하는 사람은 즐겨하며 또 따르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이 뜻은 나의 잘못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자는 나의 적이요 나의 잘못을 자주 꾸짖어주는 자는 나의 은사이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잘못을 칭찬해 주는 것은 독버섯 먹는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게 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꾸짖어 주는 것은 독버섯 먹는 것과 같은 잘못하는 나에게 잘못한다고 꾸짖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스승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무조건 나를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내가 이제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치는 행동은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적이기 때문에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상대가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고 칭찬해 주면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독버섯 먹고 빨리 죽으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해 주는 것이 나의 은인이 아니라 원수와 같다는 이런 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가 이제 꾸짖어주면은 나도 미워하는 잘못한 점을 갖다가 고치라고 이게 충고해 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만 이게 바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잘못 타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바라는 길로 이게 꾸짖어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자식은 물론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갖다가 미워서 꾸짖고 피부름이 나도록 매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가시나무나 찔리는 것 같고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은 자식을 보고서 이거 잘한다고 하면 자식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꾸짖어도 말을 안 들으면은 피부름이 나도록 매질해서 바르지 못한 독버섯과 같은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자식을 살리는 것이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말을 하면은 성인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인만이 이렇게 참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이게 꾸짖어주는 것은 반대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성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바르게 이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르고서 그냥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다 상대가 그냥 잘한다 하면 물론 처음에 이제 듣는 그 입장에서는 즐겁고 좋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은 실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진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얘기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르게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만이 내가 몸을 바르게 닦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기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태궁이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배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면 몸을 지키는 부적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또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실천하면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한 사람 치고서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으름을 피우면은 농사를 질 때도 파종을 할 때 게으름 피워서 파종을 안 하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것 마냥 제때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보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딴 게 보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제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하니까 이게 보배가 되는 거고, 게으르면은 제때 이제 농사를 짓는데 파종을 안 해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망치니까 그거 어리석은 적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이제 신중하게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급하게 막 서둘러 하는 것은 큰 건물을 짓는데 그 기초도 하지도 않고서 건물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이제 파종을 받는 거 돼가지고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모든 일을 행하면 부적과 같이 보호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행록의 말씀에 삶을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가짐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아 편안한 생활을 누린다. 몸을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름을 숨겨야 한다. 이러한 그러나 욕심을 없애기는 쉬우나 이름을 숨기기는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욕심보다 명예욕을 버리기가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몸을 오래도록 보존하려면 좋은 이름이건 나쁜 이름이건 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는 음양의 이치로 선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나머지 생명까지 위협하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신이라면 이제 간신이 한다는 적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바르고 훌륭한 일을 하는데 또 그걸 반대로 싫어하는 간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오래 보존하려면은 그 이름을 숨기는 것이 이제 좋은 상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단히 자기 명예 이름을 날리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여색을 주의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장년이 되면 혈기가 왕성함으로 싸우는 일을 주의해야 하며, 그 셋째는 늙어서는 혈기가 쇠약함으로 욕심을 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손진인 양생명에 말씀하시기를 성내는 것이 심하면 기운을 해치게 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크게 손상시킨다. 정신이 피곤하면 마음이 쉽게 고달파지고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슬픔과 기쁨을 극도로 나타내지 말고 욕심은 마땅히 고르게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섭취하고 밤중에 술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성질, 생각, 슬픔, 기쁨을 극도로 하는 것을 조심하고 음식은 알맞게 들고 한밤중에 술 취하지 말고 새벽에 화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를 내는 것은 이제 간장 소속이거든요. 간장은 새벽을 뜻해요. 그래서 그 간장에 속한 새벽에 이렇게 성기를 내면은 간장이 손상되기 때문에 특히 새벽에는 이렇게 이제 성기를 내는 것이 이제 안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성내는 것이 이제 심하면은 뭐냐면 기운 해치거든. 사람이 한번 성기를 빨리 내고 나면은 기운이 쑥 빠지거든. 이것은 뭐 성내는 것은 노하는 건 간장 소속이고 즐거운 것은 신장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이제 피로하면 이제 간장에서 이제 피로가 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성내는 것은 간장을 상하기 때문에 절대 그 성내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은 정신이 손상이 돼요. 생각 한 가지 하면은 정신이 이제 무력해진다고. 그래갖고 이제 정신이 피곤하면 이제 마음이 이제 쉽게 이제 고달퍼져. 마음이 이제 고달퍼지면 이제 기운이 약해지고, 기운이 약해지면 이제 병이 생기는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밤중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비결인데, 그것이 이제 양생하는 법이거든요. 장수하는 게 양생하는 법. 그건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 기계도 시행할 때는 시험이거든. 저녁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은 위가 시원해야 될 적인데 말이야. 이걸 갖다가 운동도 하지 낮에는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화라든지 많이 시키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럼 위가 그냥 몸이 가만히 있는데 이걸 힘들게 소화를 시키려면 얼마나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그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그런 술도 취하는 일이 한밤중에 취하는 일도 하라는 그런 얘기. 요까지만 이렇게 잘 주의해서 이제 실천해도 건강 장수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이런 짧은 글귀에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제 경행록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음식이 단박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품자리도 편안하다. 그러니까 음식도 너무 고량진미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아니 소화가 안 되니까 속도 그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도 이게 뭐 상쾌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이제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도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이제 꿈자리도 편안하다. 마음이 맑지 못하면 꿈도 역시 이제 편안을 못하거든.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고량진미와 같이 진한 음식은 정신을 이제 혼탁하게 하고 번뇌망상은 악몽을 꾸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번뇌망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번뇌망상 하면은 그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버리라고 했거든요.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걸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버리기만 해서도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탐진치를 또 내야 돼요. 탐낸다는 건 내가 진리를 탐하는 거. 공부를 하는데 탐하는 건 탐해야 된다는 거. 옳은 건 탐할수록 이것이 번뇌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 에디슨 같은 이런 그런 말에 발명왕인데요. 엄청난 이런 저기를 갖다가 발명을 하고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빛이 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번뇌망상을 무슨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성내는 거. 성내는 것도 바른 것은 성을 내야 돼요. 선생이 제자를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잘못하는 건 성내면서 이게 호치리가 하는 것은 안에서는 아닌데 또 어리석은 척. 또 하여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미친놈이 말이요. 와서 시비를 걸고 이렇게 찍자 그럴 때는 어리석은 채, 숙명이 채 피해야 되지. 그거서 그냥 서로 잘했다고 싸우다 보면 말이요. 미친놈하고 싸우면 나중에 멀쩡한 사람에서 미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어리석은 채 피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용이라는 게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탐날 때는 탐내고, 탐내지 않을 때는 안 내고,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면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가히 덕 있는 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바른 생각을 가지면 마음 또한 안정되어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이제 대개 이제 그 군자하면은 성인의 학문을 이제 많이 이제 배운 사람, 학자를 이제 군자라고 이제 많이 이제 보는데,
그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도 이제 바르게 이제 실천을 안 하면은 아무리 많은 배운 학자라도 행동을 하는 거죠. 배우지 못한 후레자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나 이제 하나도 글을 배우지 않더라도 예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고 국무에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형을 공경하고 이웃과에 화목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뭐냐면 배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 학문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배우고도 실천을 안 하면 무식하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배운 사람도 실천 못하는 걸 갖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예의 도덕을 갖다 실천하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분들이 배우니까 후레자식이라고 세상 사람 안 하거든.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다. 국무에 효도할 줄 알고 말이야. 나라에 충성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바로 이거거든. 이게 글만 많이 배웠다고 이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자 무식이라도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진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걸 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다는 건 이게 수학적으로도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참으로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맞는데 이건 거꾸로 됐거든.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참으로 아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건 뭔 뜻이냐면은 이 학문이라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돈도 바르게 쓰려고 버는 것이지 그냥 써놓으려고 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학문을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어. 근데 이제 학교는 지방 학발의 대학을 나왔어. 어떤 그 유명 인사가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은 어디 대학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한 걸로 따져가서는 지방대학 낼 때는 창피하거든.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렇게 거짓말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나중에 이게 탈구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진짜 배우지 못한 후레자식이라고 말이야. 배운 사람이 바르게 실천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 일자무식이요. 아주 그냥 이름도 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학교 나왔느냐고. 솔직하게 지방 다 어디에 나왔다고. 그리고 아주 이제 안 나온 사람 어디 안 나왔냐고. 대학도 못 들어갔다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 공부를 한 걸 가지고서 학문을 많이 배우고 찍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럼 오늘 누구가 대통령이나 딴 무슨 장관이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학교 못 나왔다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게 이제 바르게 실천하게 돼요. 성현군자만이 바르게 실천을 할 수가 있거든. 그냥 배우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웠으면 솔직하게 배웠습니다. 바르게 실천하는 자만이 성현군자예요. 성현군자가 아니고서는 또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현군자만이 진짜 배운 사람이 바르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짜 이것이 배운 사람이다. 일자무식이야.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단문공안이라고 그걸 나왔는데 제가 이제 천서삼경을 책을 썼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3.1 신고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지내는 분이 현재 명예교수인데 이 양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3.1 신고도 번역했다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3.1 신고에 이러저러한 귀결이 있는데 이것 좀 무슨 뜻인가 좀 풀이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솔직하게 그랬죠. 저는요 한문을 많이 배워서 한문 원문은 제가 풀이를 못합니다. 한문을 갖다가 한글로 다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을 그걸 이렇게 쉽게 이제 번역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나는 이제 저를 이제 꾸짖을 줄 알았어요. 감히 3.1 신고 원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이걸 제 차로 쉽게 번역을 했다고 말해 건방지게 이렇게 나무랄 줄 알았더니
더군다나 이분이 또, 명예 교수고, 그냥 대표 반대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해 솔직하게. 이분만이 진짜 이게 병합자다. 하루 노인장에 있는 데가 다 저를 칭찬해주는데, 야, 딴 분이 성인문자가 아니고 이분이 바로 성인문자다. 이걸 느낀 거예요, 이제. 그래, 이분은 제대로 이제 사람을 참 볼 줄 아는 분이고,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근사록은 이제 송나라 때 책 이름이에요. 분함을 징계, 주의하기를 죽은 사람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이 뜻은 분한 일이 생기면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라. 즉 죽은 사람은 시비도 즐거움도 환행도 없다. 이와 같이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 안정을 찾을 것이다. 흙으로서 물을 막듯이 의로서 부당한 욕심을 막으라는 뜻이다. 흙으로서 이제 물을 막듯이 의로서 옳은 걸로서 욕심을 막아라. 그렇게 하면은 나쁜 길에 이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파해가지고 싸울 일이 없겠지, 이제. 이견지의 말씀, 이견지도 이제 송나라 때의 책 이름이에요. 여색을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나쁜 풍속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 즉 공복에 차를 마시지 말고, 한밤중에 밥을 많이 먹지 말라. 아까 말씀드리듯이 한밤중에는 밥을 많이 먹지 말고, 공복에는 차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추나 마늘도 이게 공복에 먹으면요, 어떤 때는 저도 한번 먹어봤지만은, 막 위기가 도려내는 거 마냥 막 아시더라고요. 생마늘 먹으니까 하나 정도 먹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제 차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보다 진하면 약한 거 물보다 뭐라 그럴까, 강하다고 할까, 독하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공복에 차를 마셔서 다닌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몸을 맞이하면 건강하게 기르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제 첫째는 뭐냐면 등잔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고, 고기는 물이 떨어지면 죽는다. 사람 또한 정액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므로 여색을 가까이 하면 정액이 소모되어 건강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단명하는 것이 여색을 가까이 하면 저기 한다. 그래서 이제 정액이 고갈이 되면 등잔불에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게 꺼지듯이.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 두 번째는 도박 등 사람을 해치는 나쁜 풍속에 빠지면 패가 망신을 한다 는 뜻이고, 셋째는 빈속에 차를 마시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친다. 넷째는 한밤중에 밥을 많이 먹으면 쉬어야 할 위장이 부담을 느끼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순자는 중국 조나라 때 이제 학자,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다스리지 말라. 이 뜻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실없는 사람이 되어 인격에 손상이 온다.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성급하게 하지 말라. 즉 봄에 씨 뿌릴 일을 여름에 봄에 씨 뿌릴 일을 여름부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것은 그냥 천천히 저기 하지, 한 열흘 있다 할 일 갖다가 그냥 오늘서부터 막 신경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적이고,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일이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 뜻은 매사를 분명히 살핀 후 좋아하고 미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서 나도 그냥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살펴봐가지고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나쁜 걸 가지고 모르고 좋아하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야 내가 나쁜 일에 빠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살펴라.
모두 다 미워하지만 진짜 미운 거를 갖다가 믿게 하는 건가?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밉지 않은 걸 밉다고 하는 건가? 그걸 살펴가지고서 해야지. 많은 사람이 똑같이 미워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펴보지도 않고 휩쓸리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한등이 빠질 수 있다. 그게 이것을 경계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렇게 명심보가 이렇게 한 기절 한 기절에 진짜 아주 보물과 같은 이런 좀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는 술 취한 가운데 말이 많으면 자신을 다스릴 줄 이건 술 취한 가운데 말이 없으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참다운 군자여 재물에 대하여 분명히 하면 대장부이다. 이 뜻은 술을 마시면 담이 커져 무서운 것이 없이 많은 말을 하여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술이다. 그러나 술 취한 가운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있다면 이 자가 바로 군자일 것이다. 재물에 대하여 분명히 계산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가 바로 대장부다. 근데 이제 저도 술을 한 잔씩 마셔보지만요. 술을 먹으면은 이제 담이 커져요. 그걸 술을 취하게 되니 그냥 색심하면 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술이 취하면 그냥 너무 말이 많고 그냥 이렇게 딴 사람 같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이제 담을 크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고 이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술을 취했는데도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으면 이게 이제 군자고. 또 재물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대장. 그러다는 재물에 대해 쫄쫄한 말이야. 이거 뭐 얼마나 가지고서도 말이야. 여자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 남자 대장부가 말이야. 쬐만 걸 가지고서 그냥 콩이 빠지 따지면은 이게 진짜 째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소인이라고 하거든. 이제 대인의 반대가 소인이니까. 그래서 그 재물 같은 것도 분명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게 탁 이렇게 갈라가지고 참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면 저 대장보다 참 사내답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찌그만 가지고 남자가 말이야 찌찌하게 말이야 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자가 못하게 따지더란 말이야. 에이구 저게 그냥 좀생이 같다 어린애가 이런 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재물을 분명히 하면 대장보다. 만 가지 일을 너그럽게 따르면 복이 저절로 두터워집니다. 이 뜻은 모든 일을 후하게 대해주면 신용을 얻게 되어 사람이 따른다. 그런 얘기거든. 너무 이제 인색하게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말이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 사람이 너그럽게 해서 좀 잘못한 것도 너그럽게 아량한 것도 관용을 베풀면 너그럽게 모든 걸 잘 해주면은 자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말이요. 고마워서라도 그 은혜를 갖게 되거든. 원수를 지면 그 원수를 꼭 갚았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저절로 이제 두터워진다. 이제 그런 얘기. 태공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느니라. 피를 입안에 가득 먹으면 후 남에게 뿜으면 먼저 그 입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한다. 나도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말하면 남 또한 나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잘못한 대가를 받게 된다. 즉 피를 입안에 머금고 남에게 뿜으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괜찮아요. 남이 하기 싫은 걸 그래서 나도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10배, 100배 그것이 커져가지고 자기에게 그 나쁜 저기가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남을 해치는 거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도적질하든지 못된 일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탈로관에다 붙잡히면 말이요. 그 몇 분 안 되는 거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취했는데 나중에는 수백 수천 배 이렇게 이제 처벌까지 받고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놀기만 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고 부지런한 것만이 공이 있다. 이 뜻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만이 공이 있고 게으르는 자는 평생에 고생한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데 있기 때문에 예 속담에도 하루 일을 하지 하루 먹지 말라는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것만이 얼마나 이게 보배로운 건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참이와 오얏을 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오해받을 만한 장소에서는 절대로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 뜻은 뭐냐면 참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은 허리를 굽히고서 손을 갖다가 신는 대로 되니까 참이는 땅 위에 있으니까 참이 따는 것 마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신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멀리서 볼 때는 말이에요. 예. 그 이제 또 공자님 같은 5대 승인이 한번 들어간 분도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실습을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이제 제자를 데리고서 이제 나라를 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층이 가물어가지고 참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무 뿌리를 캐서 먹고 이런 적인데 근데 제자가 쌀을 구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참 힘이 들어가서 4시간을 해내다가 어떻게 한옥도 제대로 안 되는 걸 구해서 밥을 해내다 보니까 쌀이 너무 죽어서 밥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을 끓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이 다 끓었나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마치 천장에서 큰 끓음 덩어리가 죽 안으로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버리려고 끓여서 보니까 아까운 쌀물이 많이 묻어가지고서 이거 이제 빨아먹고 있는 찰나에 공자님이 그 점심시간 한참 몇 시간 지냈는데도 점심 식사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가지고도 나락을 하니까 물구머렇게 이제 그때 마침 쳐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제자한테 나무라기를 천문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렇게 먼저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나무라니까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죽이 끓었나 그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천장에서 큰 그릇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꺼내서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쌀물이 묻어가지고 그걸 빨아먹고서 버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니까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는 것만 이게 다 100% 믿을 수가 없구나. 또 눈이로는 저 사람이 본 걸로 사람 확실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된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물어보는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적이 있듯이 이곳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대하다가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듣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도 또 풀이가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려고 했는데 오얏나무 주인이 볼 때는 이것은 먼저 오해를 따는 것만 아니고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오해받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참이 밭에서 신이 고쳐하려고 신끈을 이렇게 동이 매려고 하면 꼭 마치 참 있다는 같이 보이니까 그것뿐 아니라 딴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봤다 그래서 그것이 100% 그것이 그 사람이 오얏을 따고 참이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갓끈을 고치기 위한 거고 말하자면 신발끈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어보지 않고서 모르거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서 이렇게 물질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근데 지금 남들은 옛날에도 그렇겠지만은 이게 무슨 재판하는데도 증거를 물증 증거로만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저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 물증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가지고 억울함을 해가지고서 10년 이상 형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진범이 잡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판할 때도 물증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드리면은, 그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진실성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는데 또 재판하는데도 뭐냐면 법원에 찾아가는 사람은요, 가해자는 절대로 찾아가지를 않아요. 왜냐? 자기가 죄를 졌고 잘못했으니까 붙잡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피해됩니다고. 피해자만이 가거든? 그러면 피해자만이 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진짜 피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가 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재판했는데 억울해서 했는데요. 전부 다 기각을 당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 오죽하야만이 유전무지, 무전유지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오해받을 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그 법을 바르게 해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억울함이 없이 판결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을 잘하고 잘못하는 이걸 판결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중에 선생님과 같은 그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판결하는 것 같은 이런 하느님 역할을 같은 이런 엄청난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고의적으로 오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죄는 진짜 보통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받을 일을 저기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이거 재판하는데도 그런 유전무지, 무전유지라는 이런 말이 오지 않게끔 바르게 재판을 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판결하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법원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경행록의 말씀,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할진데 어찌 몸이 수고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를 즐기고자 할진데 어찌 마음에 근심스러움이 없겠는가? 참, 이 얘기는 참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들었어요. 이 뜻은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져 피폐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근심스럽지 않으면 술과 여자에 빠져서 마음을 안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하는 데서 생겨 늘 즐거운 것이며 즐거움은 근심하는 데서 생겨 싫지 않는 것이니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은 근심과 수고로움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할지인데 어찌 몸이 수고롭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몸에 게으르게 하고서 하는 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고롭게 그만치 노력을 하고서 편안하고 도를 즐기자 할지인데 마음이 근심스럽지 않을 것까? 근심스럽게 모든 것을 조심하고 이렇게 덤벙덤벙 이렇게 이르면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게 도에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항상 근심하면서 근신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도의 즐거움을 짓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귀로는 다른 사람이 그런 점을 듣지 말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는 요 세 가지만 지키면 이게 진짜 이게 군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기르다가 듣지 말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으면 나 자신도 물들게 된다. 그러므로 단점은 듣지 말아야 한다. 눈 또한 남의 단점을 보면 물들게 된다. 그러므로 단점을 보면 아니 된다. 입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된 단점을 말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해낸다면 군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의 단점을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은 사람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큰 쌈이 돼가지고, 심하면 원수까지 있는 이런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 채백계의 말씀. 이분은 중국 후한 영제 때 한 학자 이름인데,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에 달려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 이게 설명은 마음은 항상 중용을 지킴으로써 기쁨과 노여움을 절도에 맞게 하여야 된다. 그리고 말 또한 3번 이상 생각한 후 절도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실수로 도장을 잘못 새기면 고쳐 새길 수는 있으나 실수로 한 말은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 말은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도장을 새기다 잘못하면 고치기 때문에, 말한 말 잘못해가지고 폐가망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래, 말 조심하는 것을 힘써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여가 낮잠을 잤다. 공자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쌓은 다음은 흙순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낮에 필요 없는 잠을 자는 것은 조각할 수 없는 썩은 나무와 흙순질할 수 없는 썩은 흙과 같다. 유익함이 없으니 낮잠을 조심하라고 깨우친 뜻이다. 이거 굉장히 진짜 무서운 훈계를 하고 이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쓸데없는 낮잠은 자지 말라는. 여기 자원문 유신문의 말씀, 도가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간단한 글귀에 아주 그냥 아주 핵심적인 것이 여기 다 들었어요. 복은 검소하게 쓰며 절약하는 데서 생기고, 이 뜻은 뭐냐, 복은 검소한 데서 이렇게 생기죠. 많이 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한 10여 년, 20년 전에 을지대 모 과장이 한 달에 320만 원을 공급을 타는데, 한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320만 원이고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거 될 거야, 아마. 나는 진짜, 사업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항상 어려운, 이렇게 빈터터리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쪼달려 죽겠다고 하더니야.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과장이 하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가용으로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가용으로 현찰차도 고급차 타니까 또 기사도 해야지. 기사도 공급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0만 원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사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비싼 거 사니까, 그것도 그렇지. 어디 부조하는데도, 또 돈이 있으니까 많이 하지. 또 생활하는데 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쪼달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 아가씨가 공장을 다녔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공고를 받는 10년 동안에 1000만 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대통령상 받은 걸 뉴스에 나온 걸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 10년 동안에 1000만 원을 저축하는데 아주 거의 다 이렇게 한 거랑 같은 이런 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쓰면 이게 이제 복을 만들지 아무리 많이 써도 1억 쓰면 하나 저축이 안 되는 거거든.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덕은 겸손하고 사양하는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유한 데서 생기고, 명은 평화로운 곳에서 생기고, 평화로워야 전쟁을 안 하는 게 오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목숨이기 때문에.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화는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고, 탐욕을 많아서 못한 일 하는 게 화를 받고, 허물은 겸손하고 태만한 데서 생기고, 죄는 어질지 못해서 생긴다. 인간사에 대해서 여기 아주 답을 여기다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경계하여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욕과 성냄을 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익이 없는 말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자기와 관련 없는 말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임금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들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별하고
무식한 자를 용서하라. 순리로 오는 물건은 물리치지 말며 이미 떠나간 물건은 쫓지 말라. 내 몸이 대우를 받지 못하여도 원망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둡고 어리석을 수 있으며 계획을 세워도 편의를 이룰 수 있다. 이제 계획을 세워도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마침내 자신도 잃는 것이 있을 것이요. 세력에 의지하여 재앙이 서로 따를 것이다. 이를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은 기분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위를 잃게 된다. 그 이제 청렴하는 것은 이제 부정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높은 것에 떨어지고 하잖아 이게. 그대에게 권하노니 평상에 스스로 경계하라. 감탄하고 놀랍게 생각할 일이다. 위로는 하늘이 구고부심이 있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관찰하고 있다. 밝은 곳에는 산법이 있어 서로 승계하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있어 서로 따른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킬 뿐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경계하고 경계하라. 참은 간단한 글귀에 이대로만 실천하면요 다른 거 다 안 읽어도 여기 다 되는 거. 그래 여기 복과 덕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부터 다시 이제 쉽게 또 한번 설명풀이해서 복은 덜 쓰고 저축하는 데서 생긴다. 아무리 우리 한 달에 하루에 몇십억을 벌다 하더라도 쓰려면 한이 없거든. 다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돼. 그래 하루에 진짜 10,000원을 벌 때는 5,000원을 저축하면은 이게 저축이 되는 거. 이게 복을 짓는 거야. 덕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데서 생긴다. 도는 고요히 명상하는 데서 올바른 도리가 생긴다. 도 닦는 사람이 항상 고요하게 앉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득도를 하는 거거든요. 도는 고요하게 생긴다. 지금 목숨은 전쟁과 투쟁이 없는 화평한 곳에서 생긴다. 근심은 많은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렇잖아. 이만하면 만족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근심할 게 없는데 이걸 그냥 이만하면 잘 부자로 사는 데 되면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서 근심이 생긴 거야. 이제 재화는 재물을 두고도 지나치게 계속 탐내는 데서 생긴다. 허물은 경솔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는 데서 생긴다. 죄는 무자비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치는 데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기편만 이거 이해를 하더라도 내 몸을 좀 바르게 다스립니다. 내 몸을 좀 바르게 다스리면 내 몸이 무너지질 않아요. 내 몸은 몸과 마음을 내 몸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신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심신이 무너지면은 진짜 사람도 이제 몸이 이제 무너지면 쓰러져가지고 심하면 못 깨달아서 죽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몸이 무너지면은 제정신을 차리들 못해가지고 전쟁하고 자살하고 범죄 저지르는 것이 참 그래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로서 이제 시간이 나서 마치기도 하고 다음은 안분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